안녕하십니까. 자, 무권대리 마지막 표현대리 보겠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유권대리처럼 보여. 그걸 외관이라고 합니다. 겉모습. 두 번째, 이 의리 대리인처럼 보여요. 거기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더라. 이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됩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임장에는 갑이 을에게 A토지 담보대출을 의뢰하면서 위임장에는 A토지 거래권한 위임 이렇게 써줬다. 만약에 요게 수권행위죠. 위임장 주는 건 수권행위 아니라 했어요. 뭔가 부탁하는 게 수권행위라 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담보대출을 부탁했으니까 수권행위는 담보대출이고 을은 담보대출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을이 그 A 토지를 가지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팔아먹을 때 갑이 써준 위임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위임장에 이렇게 써있더란 말이에요. 갑이 이렇게 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을이 병에게 보여준 위임장을 가지고 병은 을은 매매 대리권이 있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즉 을은 마치 매매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이 위임장을 요따위로 써줌으로써 원인을 제공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걸 표현대리를 합니다.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의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 한다 그랬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결국 상대방은 유권대리만을 주장한 것이니까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요건이 뭐냐. 일단 무권대리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걸 전혀 몰라. 유권대리라고 신뢰를 해. 유권대리라고 믿어. 세 번째가 본인이 원인 제공. 그 다음 우리 민법의 표현대리가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125조, 126조, 129조. 그 조문을 보면 제3자가 나오는데요. 이 제3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직접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표현대리라는 제도는 무권대리인과 직접 거래 행위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걸 전제로 그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만? 직접 상대방만. 두 번째, 그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효과가 생깁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병과 계약을 했는데 표현대리가 만약에 성립을 했어. 근데 이 결과가 병한테 불리해. 아까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A토지 그걸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1억짜리를 3억에 팔았어. 병한테. 병은 불이익하죠. 1억짜리를 3억에 샀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고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직접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네가 서류를 제대로 잘못 써줬으니까 너 무조건 책임져라 이런 뜻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대리인과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본인에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무조건 책임져야 되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협의 무권대리로서 본인 추인 거절이라든가 상대방의 최고 철회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135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무권대리는 책임,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3번은 당연한 거죠. 표현대리가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한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해서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자, 표현대리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 한 것처럼 표시입니다.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걸 수여 표시라고 합니다. 제3자 즉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했을 때 책임져라. 물론 제3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땐 책임을 안 지니까 제3자 즉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관념의 통지입니다. 좀 외워두세요. 자, 어떤 게 대리권 수여 표시냐?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 따위를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전형적인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됩니다.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추측할 만한 명칭, 뭐 총판매점, 총대리점과 같은 그런 명칭을 의리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을 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 표시는요, 그냥 첫 번째가 수권이가 없어요. 갑이 이렇게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수권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됩니다. 자, 박스 2번. 수여 표시를 했는데 그 수여 표시 범위를 넘어버리면 126조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5조는 법정 대리권 수여 표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의 대리만 적용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권한을 넘은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거. 담보대출 권한을 넘어서 매각을 해버렸다. 대리인이 권한이 있고 그걸 넘은 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철석같이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정당해.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럴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권한 넘은 표현들인데, 일단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하셔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이 아닌 거 2개 외웁니다. 단순히 증권회사에서 투자 상담 따위 하는 사실행위. 비법의 사단, 교회, 종중의 대표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투자 상담 같은 사실행위하는 자가 투자 계약을 했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팔아버렸다. 비법인 사단 재산을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 것들은 많죠.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표현 대리권, 부관의 일상가사 대리권,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 대리권, 복대리권, 사실행위난 사자 이런 것들 다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 2가지 아닌 거 기억하시고, 권한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니까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해서는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2번째,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을이 갑의 이름을 도용했다면 대리행위가 없으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3번
자, 담보대출 권한밖에 없는 을이 매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당한 사유는 뭐예요? 병이 을과 계약 당시 서류 등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 매각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 이걸 전부 확인한 경우, 요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고요.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가와 같은 객관적 사정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고요.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뭘 가지고?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당연히 임의대리 법정들에 모두 적용이 되겠죠. 그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담보대출 권한이 있던 을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아버렸다.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죠? 담보대출 권한이 있던 을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다음에 매각을 해버렸다. 권한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하겠죠.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됩니다.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소멸해야 돼요. 그 소멸한 대리권 범위 내, 즉 담보대출 권한 범위 내의 대리인, 즉 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 소멸한 담보대출 권한을 넘어서 매각을 했다면 129조가 아니라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가 성립하게 됩니다. 역시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죠. 을의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을 이해하면 될 겁니다. 법정 대리권 소멸이든 임의 대리권 소멸이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모두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129조는 특히 4번 우리 복대리에서 봤죠. 대리인이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어. 근데 소멸했어. 담보대출 권한이 있던 을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 선임, 그 복대리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 복대리인이 매각을 해버린 경우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대리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만 달달달달 암기한다는 자세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무효와 취소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